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국민들의 피로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들은 고물가의 환율 급등으로 살림살이 걱정이 우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회복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 조사에서 5%포인트 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최저치였던 8월 1주차 조사에 비하면 1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반등의 좀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윅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3, 14일 이틀간 9월 2주차 정기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7.5%를 기록했는데요. 추석 전 조사, 그러니까 8월 5주차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8월 1주차 27.4%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느 층이 지지율이 높아졌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60대 이상의 응답자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긍정평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응답자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늘어났고요. 결국 요약하면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취임 4개월 차 대통령이 40% 미만에서 30% 중반대의 긍정평가 회복을 기뻐해야 된다는 상황은 어찌됐건 정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는 18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제 5박 7일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는 최악의 관계 악화 일로를 걸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부터 한일 관계의 개선 약속한 바 있을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지난 나토 방문에 이어서 나토 세계적 확장과 관련된 의제를 한미일 3국 외교 수장 안보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이 많이 견제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이제 경제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 그리고 원자재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공조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 포함한 이른바 치포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면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둘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두려움, 불안을 허장성세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령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현재의 국민의힘 갈등 구조를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의 갈등 구조로 만듦으로써 일종의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른바 희생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담론, 언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어떤 제명과 같은 그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언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움과 불안은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죠. 어제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고 이제 2주 뒤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까지 진행한 뒤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판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번 재판부 역시나 지난번 가처분을 담당했던 전담 재판부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가장 큰 변수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전국 상임위 개최에 대한 가처분 3차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4차 가처분을 별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병합해서 할 것인지 아마 이제 병합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난 판결문에서 핵심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즉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상임 전국이나 윤리 결론을 토대로 해서 직무정지를 하고 비대위 체계로 가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 가처분을 부분 인용을 했던 건데 이걸 당헌 개정으로 해소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인용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28일로 신문 일자를 법원이 잡은 것을 놓고 법원이 조금 더 인용 쪽으로 기운 것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를 하든 정진석 비대위가 살아남든 어쨌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결과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세력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대화, 수습은 이제 평화적인 수습은 어려워졌다. 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제압되기 전까지 이 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제로섬 게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 주류 다수파는 윤리를 소집해서 이준석 제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8일 신문일 이전에 윤리 소집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용 시에는 이준석, 유승민 세력들이 다시 이제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분이 이제는 수습하기 힘든 그런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가처분이 각하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과 유승민계 정치인들의 정치 비전 전망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것이 이제 갈등의 해결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국민의힘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출마를 선언한 배경과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언론에 한 10여 명의 인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5선 의원부터 시작해서 당내 3선 의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역적인 기반을 가진 의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의 출마 선언은 다소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원내대표 출마 불망에 오르던 의원들이 신중하게 발언을 조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다수파들이 주호영 의원을 합의 추대하려는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이 파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런 추대 분위기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한 분위기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에 이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도가 됐는데 영수회담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좀 대통령이 꺼려하는 건가요? 일단 양쪽이 이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은 당 대표에 당선된 직후부터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영수회담은 적절한 시기에 하되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아직 비대위 체제에서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입장 표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리고 성남 FC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문제 사법 리스크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좀 돌파해보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생을 고리로 이 부분들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여야 파트너가 완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계속 교차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작 이 당대표가 지도부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진상 전 성남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부실장에 내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수사 대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분을 실장으로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결코 피해가지 않고 벼랑 끝 전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경기도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당내 주요 요직들을 장악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대응 강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당내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이재명계의 장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받고 선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당대회 이전에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여러 경선 절차와 관련돼서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서구을과 전라북도 선거구에 대한 조직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응모했던 4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게 된다면 재공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재공모 절차를 밟아서 어떤 경선 방식을 택할 것인가, 중앙당이 심사를 거쳐서 지명하는 절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선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인데 내부적으로도 이 갑론을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중순쯤에는 당 지도부에서 어찌됐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공모 절차를 거치든 아니면 현재 비상 상황을 그대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고 시당위원장이 대행 체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던 조만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캠핑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